봄 기운이 완연한 3월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하지 못했던 운동이나 청소 등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무리한 움직임은 오랜 시간 쓰지 않았던 근육에 부담을 주고 허리나 어깨, 무릎에 돌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장년층은 허리 부위의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고 척추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부주의로도 척추 손상을 입기 쉽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자꾸 꼬부라지고 걸으면 이제 숨이 차는 기라요. 숨이 차서 걸을 수도 없고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양쪽 허벅지가. 이 하체가 굳어져 버려요. 감각이 없어요. 양쪽 다. 걸으면 1초도 못 갔어요. 못 걸어요. 척추는 목 부위의 경추, 등 쪽의 흉추부, 허리 쪽의 요추부로 모두 3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발병하는 위치나 그에 따른 증상도 다양한데요. 주로 움직임이 많고 큰 무게를 지탱하는 경추와 요추에서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근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노인층의 척추 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재수술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척추 질환으로 인한 재수술과 수술법에 대한 모든 것을 최대정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우리 신경을 싸고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척추뼈도 갑옷이에요. 신경을 싸고 있는 갑옷인데 오래 쓰다 보면은 이 관절이 닳고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압박해서 신경 통증이 나면 그걸 통증해서 퇴행성 척추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디스크, 협착증, 분리증, 전이증 이런 질병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관절이나 디스크에서 통증이 날 때는 보통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합니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아니면 기능적인 통증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럴 때 통증 위주로 우리가 치료를 한다 할 때는 비수술적인 치료, 흔히 말하는 이제 신경성형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신경마비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공간, 신경이 존재하는 공간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이제 수술이라는 항목으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 척추 디스크 파열이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나이가 들면서 또 같은 부위에 재수술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 고정술을 했다. 그 얘기는 거기는 움직임이 없어요. 질환이 다시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나 아래에서 하중이 많아지면서 질환이 새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인접분절에 대한 재수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이제 수술들은 안에 좁은 구멍을 통해서 신경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절개나 또는 뼈를 제거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현미경이나 내시경, 광학기계들이 나오면서 이 국소 부위를 약 한 40배 정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절개를 피할 수가 있는 거고 신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수술은 현미경이나 내시경 이런 것들을 보고 광학기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또는 안전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오늘 수술을 앞둔 최대정 원장도 준비가 한창인데요. 고령 환자의 척추 재수술이라 긴장을 늦출 수 없나 봅니다. 사진을 이리저리 살피며 다시 한 번 더 수술할 부위를 확인하는데요. 고령의 환자가 더 힘들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최대정 원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환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이제 60대 수술을 하시다가 70대, 80대까지 이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력도 떨어지시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또 기력도 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적은 개방창을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의 기능을 살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한 게 최소 침습 척추 수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세가 드신 분들을 적은 창을 가지고 원인만 해결해서 통증만 줄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으로 이 부분은 한 부분이 아픈 게 아니라 세 분절의 협착증이 왔습니다. 기존의 수술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 분절을 먼저 크게 뼈를 잘라내고 좁은 공간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뼈를 제거하고 병변을 제거한 뒤에 뼈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사를 다시 고정해야 되는 그런 수술식들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기구들이 많이 좋아지니까 아주 작은 창을 확대해서 보면 그만큼 시야가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수술할 때 안전하고, 두 번째는 절개를 조금만 해도 됩니다. 뼈를 조금만 잘라내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익숙해지면 나사를 안 쓰셔도 될 만큼 우리 관절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감압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수술은 안정성이 높고 부담이 적다는 최소 침습 감압술입니다. 초소형 내시경을 통해 정밀하게 병변을 찾아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실시간으로 병변을 확인하면서 시술에 정확도가 높고 병변 부위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분 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해서 고령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도 가능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최대정 원장의 손놀림이 빨라지는 것을 보니 수술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수술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이 내시경 척추 감압술은 기존의 그 개방적 감압술하고 달리 근육 손상이 극히 적기 때문에 바로 일상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허리를 보호한다고 들어 누우시면 근력이 더 빠지고 기능 회복이 덜 되세요. 그것을 2, 3개월을 이겨내고 운동을 하는 그 기간이 정말 환자분들한테 더 큰 이제 숙제인데, 그걸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허리를 어루만지며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박점순 씨. 수술한 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아 몸은 불편하지만 얼굴은 무척 건강해 보입니다. 고령이지만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나 봅니다. 아픈 기사 오래됐지요. 1970년도부터 아파가 그때 다치가지고 이제 수술 한번 하고, 지금은요 등에 쇠가 10개나 박혀가 있어요. 이제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구부리가 이거 앉으니까 등이 굽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꾸부정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있었죠. 자꾸 꼬부라지고 걸으면은 이제 숨이 차는 기라요. 숨이 차서 걸을 수도 없고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양쪽 허벅지가. 해야 된다는 그 마음보다도 내가 못 걸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뿐이지요 뭐. 어머니 수술하고 이제 3주 되셨는데, 벌써 3주 됐어요. 예, 허리 많이 무겁죠? 되게 예, 무거워요. 집에서 뭐가 많이 힘드세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직까지는 일도 못 하겠고요. 일 못 하겠고. 숨도 차고 이래서 맞아요. 가다가 앉았다가. 예, 그럼- 앞에 이렇게 굽어지니까 예, 가슴이 조여서 예 맞아요. 이게 숨이 크게 안 쉬어지니까 숨도 차요. 맞아요. 예, 숨도 그래요. 차고 그래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옛날에 수술하면서 고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 위에가 허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예. 힘을 받고 허리를 쓸 수가 있는데, 딱 고정을 하니까 무거워서 앞으로 쏟아져 버리고, 고정술을 하면서 근육을 옛날엔 다 절개하고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육이 말라버린다고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데다가 힘까지 없으니까 자꾸 무게가 앞으로 쏟아져서 예.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술해서 굳은 살을 일단 빼놨어요. 아래 허리, 중간 허리 근육은 다 이렇게 힘이 없으면 말라버렸지만, 어깨, 등 뒤는 근육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깨는 활줄이라서 등 뒤에서 힘을 꽉 주면은 이게 허리가 쫙 펴져요. 예. 그래서 어깨를 제 이렇게 뒤에 하나요? 뒤로. 피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쭉 당겼다가 멈췄다 들어오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어깨 운동이 되고요. 앞으로 운동하고,
딱 당겼다가 멈춰야 뒤에서 힘을 써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침 100개, 점심 100개, 저녁 100개. 예, 그게 되면 어깨가 펴지고 어깨가 펴지면 예, 짐이 벗어지니까 가볍고 그러면 조금 더 보행량이 좋아지게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사 놔드릴게 주사 하나 맞고 가세요. 아직은 허리 통증으로 걷기가 불편한 점순 씨를 위해 주사 치료가 진행됩니다. 약해진 인대나 근육에 주사를 투여해 약해진 근육을 복원시키면서 새로운 조직을 증식시키는 치료법인데요. 초음파나 컴퓨터 영상 장치를 이용해 약해진 척추관절 주위에 인대 재생 주사를 주입해 인대나 근육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예, 어머님은 20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시고요.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시고 보행장애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다리 저림이 많으셨고요. 옛날에 수술을 하시고 오랫동안 운동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시니까 근육이 다 위축이 되셨어요. 허리를 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체중이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많이 걷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양 다리 저림이 있으셨어요. 위에가 고정이 돼서 무거우니까 그 하중이 전부 밑에 요추 4번, 5번에 몰리면서 관절염이 생기면서 관절이 커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게 이제 다리 저림으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행장애, 그 다음에 체중이 앞으로 수그려지고 그 다음에 발저림이 심해서 오시게 된 겁니다. 수술을 통해서 이제 근육이 손상된 부위는 어떻게 회복은 안 되고요. 근육이랑 조직은 한번 이제 위축이 되게 되면은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허리에서 협착이 된 부위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만 제거하면 아직 다 사용할 수 있는 허리이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고자 해서 크게 다시 수술을 안 하고 내시경을 통해서 국소 부위 최소 침습 감압술만 시행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머니가 흉추 10번부터 요추 3번에까지 고정술이 되었고요.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뒤에 있는 근육을 다 절개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근육이 다 하얗게 다 위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윗분절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아랫분절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면서 4번하고 5번 뼈 사이에 까맣게 굳은 살이 이렇게 졌죠. 이걸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4번하고 5번에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와서 여기서 까만 굳은 살만 떼내서 이렇게 하얗게 신경줄이 잘 내려가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통신대학 다니고 있어요. 그 졸업하는 그것뿐이다. 이제 졸업하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구나 하는 그 생각이라요. 이제는 뭐 안 아프고 살다 이제 죽으면은 그게 제일 최고지요. 딴 건 없어요. 수술 후 첫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손선혜 씨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양쪽 발 통증으로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재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발바닥이 물컹물컹하고 막 발 등으로 막 굳어 올라와요. 밤만 되면 막 발목까지 굳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처음 수술할 때는 이 막 궁둥이가 히프가 막 굳어오고 하체가 마비가 돼가 걸음을 못 걸었어요. 1초 정도도 못 걸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완전 막 날아다녀요. 왜 수술을 진작 안 했던가 싶고.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예. 수술하시고 이제 보름 지났는데 집에서 좀 어떠셨어요? 네, 집에서 뭐 좀 막 조금 그리 안 한 거보다는 낫죠. 네. 욕심지기지 않고. 네, 협착증이라는 게 원래 이제 네.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라서 예, 예, 예. 네, 이제 그 신경들이 꽉 눌리면 안에서 혈액순환이 딱 막혀요. 예, 예. 그래서 운동을 막 해서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 이제 운동을 해도 아프다, 못 예, 걷겠다, 예, 예. 보행량이 떨어진다 시작하면은 이제 허혈성 손상이라 그래서 이제 예. 피가 잘 안 간다, 즉 예. 산소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술해서 모양상으로는 딱 풀어놓은 건데 예, 기능이 아직 돌아오질 않아서 예, 예.
하여튼 수술하고는 어머니 들어놓으면 안 돼. 모셔두면 안 되고 걸어요. 무조건 가서 예, 해야 예. 돼요. 요게 이제 수술 예, 하시고 사진인데 앞에 게 수술 전에 예, 뒤에 수술인데 예. 유합술이라고 해서 나사 고정술로 해서 고정을 해버리니까 예, 예, 위가 무거운데 아래가 디스크가 달아서 예, 옆구리 나오는 신경이 좁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뼈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예, 예, 여기 신경인데 걸을 때마다 누르니까 여기서 찌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수술은 이렇게 내시경으로 쏙 들어가서 예. 그것만 딱 띄어내면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회복이 예, 빠르니까. 그래서 오래 둬서 기능이 떨어진 거는 운동하시면서 예. 조금 더 좋아지세요. 예. 네. 아직은 이제 수술 막 하시고 딱 풀어놓은 피가 확 들어가면서 또 신경이 붓는다고 예.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한 달 정도는 이제 그런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신경 증상, 신경 저림이나 이제 기능 떨어지신 거, 예. 뭉치는 거 이런 거 풀기 위해서 신경 주사를 이렇게 놔드리니까 예. 예. 오늘 한번 맞으셨고 예.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저하고 조금 수술 후에 재활 치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 좀 하시면 돼요. 예. 네, 어머님은 이미 4번, 5번 요출을 유합술을 시행한 상태였고요. 수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발 저림이나 마비감, 감각 저하 이런 것들이 호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1년 정도는 회복하겠지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남아있는 증상 때문에 보행 자체가 힘드셔서 오셨어요. 우리가 유합술이라는 거를 할 때는 최대한 고정 분전수를 줄여서 허리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수술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게 경증의 협착이 있다 또는 중증의 협착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수술을 시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부위는 수술을 안 하신 거예요. 발 밑에 돌멩이가 2개인데 큰 것만 빼고 작은 거는 안 뺐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환자분은 통증을 그대로 갖고 가세요. 첫 수술이 환자분을 위해서 최대한 허리를 더 사용하십시오라는 환자분 편에서 선택한 결정이었지만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이 정확하게 다 풀리지 않으면 이렇게 신경 증상을 남기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게 수술하고 좋아졌다는 느낌을 참 받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고정술을 이번에는 피하고 이렇게 신경 바로 밑에 뾰족하게 자라있는 이 뼈만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구멍만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가는 길이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신경이 가는 길을 좁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관절과 황색인대 그리고 전방의 디스크가 탈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황색인대와 관절은 비후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자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쪽으로 들어와서 신경이 있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경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좁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이게 저림 증상으로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막 운동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이제 있고, 첫째 이제 발바닥 물컹물컹한 것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내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좋다고 먹어야 되고, 예, 여자로서의 그 일을 다 하고 싶죠. 전남 해남에서 이곳 부산까지 병원에 다니는 김수는 씨는 1월 초 수술을 받은 후 오랜만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엉덩이와 다리 통증으로 2번이나 수술을 받았던 수는 씨.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에 가끔 자신도 너무나 신기하다고 하네요. 제가 척추 협착증과 더불어서 디스크였어요. 그래가지고 허벅지, 여기 종아리, 발등까지 아파가지고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2번 했는데 그래도 하나도 안 났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 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좋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보행할 수 있는 평지는 많이 걷거든요. 놀래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요새는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데 많이 걸어 다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언니. 예. 네. 집에 가셔서 좀 어떠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좀 편하셨어요? 다 놀랄 정도로 제가 네. 이렇게 좋아졌어요.
어머님이 저 경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하고 나면은 재수술들은 좀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 회복이 좀 빠르셔서 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잘 걸으셔서 좋고, 주무실 때 크게 안 아프시고. 안 아파요. 괜찮고. 예. 그 다음에 밖에서 30분은 걸으실 수 있고. 예. 네. 요 앞에 게 수술 전이고, 뒤에가 이제 수술 후인데, 처음에 수술하면서 요 디스크가 조금 어려운 곳에 생겨 있었어요. 협착증이 있으면서 가운데 디스크가 생긴 게 아니라 이 바깥쪽 구멍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내시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요 디스크를 잘 뺐어요. 여기 까맣게 튀어나온 부분이 디스크인데 디스크도 잘 제거가 되고 신경도 잘 풀어놓고 경막에 물이 고인 것도 이제 해결을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 괜찮으세요. 이제 재발하면 예. 쩔뚝쩔뚝한 통증이 나요. 예. 그럴 때는 저를 딱 보러 오시고 예. 그 외에 좀 필요하다, 무식하다 조금 예. 그런 것들은 예. 그냥 운동하시고 조금 쉬고 예. 운동하고 이렇게 예. 해주시면 돼요. 어머님은 이제 그 협착증과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을 받는 도중에 신경막이 손상되는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중간에 중단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활 치료를 몇 개월간 하셨는데 전혀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허리 통증이 심해서 조금이라도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과정을 보니까 요추 4번하고 5번에 디스크가 조금 위쪽으로 탈출이 됐었고 그 탈출된 디스크를 신경을 피해서 빼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뼈가 절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모두 다 소실이 된 상태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신경을 건드리면서 또 신경막이 터져서 신경의 이 물이 바깥으로 새 있는 이런 영상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술하면서 디스크가 탈출된 것이 해결이 안 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환자분 통증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하면 그걸 약 한 40배 정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뼈 그 신경 조직을 피해서 뼈를 타고 깊숙이 내려가서 남아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뼈가 제거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2번째 수술은 내시경으로 받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치료는 어머님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오늘 순은 씨는 운동 치료를 하는데요. 재활 운동 치료는 척추의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과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통증이 줄어들자 움직임도 매우 편해졌다는 순은 씨.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요.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는 순은 씨의 노력이 그녀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을 자극하는 구조물만 제거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경 주위의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작업은 하지만 신경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환자분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나가서 걸으셔야 됩니다. 수술했으니까 꼼짝도 하지 말고 방에 누워있고 나가지도 말고 산에도 가지 말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옛날 근육을 절개하고 수술해서 근육통이 많이 나고 근육을 꼬매놓은 자리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왔던 발상들이고 지금은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고 그러려면 통증을 줄여야 되고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통증을 줄이는 건 저희가 수술로 신경을 풀어놓은 작업을 하고요. 기능이 좋아지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원래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지금 현직에 있는데 이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완벽하게 낫고 보니까 현직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 그 어린이들과 더 행복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하지만 순은 씨의 마음은 흐뭇하기만 합니다. 처음 이 길을 걸었을 때 힘들었던 마음은 이제 모두 날려버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은 씨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척추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척추 질환 자체는 큰 병은 아닙니다만 그 수술 자체가 과거에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수술 질환이 굉장히 위험하고 큰 병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이용해서 병변이 되는 부위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침습적 척추 치료를 이용하시면 아주 그 회복도 빠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병변을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고 빨리 고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노화로 인한 질병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노를 위해 내 몸을 더 돌봐야 하지 않을까요?